우리나라의 로봇 구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 같은 나라들이 좀 더 큽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 자체가 훨씬 크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별로 뒤지지 않아요. 약간 뒤지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구성이 많이 달라요. 로봇이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모든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일자리들을 불안하게 할 건데, 자동화에 따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 어디가 있냐? 사무직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86%.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신가요? 회계, 관리 이런 일 하세요?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로봇이 어떤 일자리 없앨까요? 어떤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소득의 미래라는 책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오늘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하면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혹시 이런 모습인가요? 이게 지미 펠론 쇼라고 이제 미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토크쇼에 소피아가 출연한 모습인데, 소피아는 아시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말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런 로봇이에요. 이런 로봇 상상하세요? 그런 거라면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로봇화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로봇 침투율이라고 해서 국제 로봇 연맹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는 제조업 10,000명당 710대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독일, 일본, 스웨덴, 덴마크, 미국 같은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로봇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길거리 소피아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프인데요. 로봇 시장 규모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로봇 구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물론 중국, 일본, 여기 북미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들이 좀 더 큽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 자체가 훨씬 크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별로 뒤지지 않아요. 약간 뒤지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구성이 많이 달라요. 여기 좀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이 우리나라는 가장 크죠. 근데 이게 리니어 로봇이라는 건데요. 아주 단순한 로봇입니다. 리니어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로봇. 그리고 노란색 넓은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의 큰데, 이거 아티큘레이티드라고 조금 복잡한 로봇이에요. 이렇게 로봇 팔처럼 관절이 여러 개 있고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은 이걸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87년에 민주화됐죠. 그리고 88년, 89년 그 뒤 10년간에 걸쳐서 사실상의 소득 주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올라가고 내수가 좋아져요. 이 임금을 많이 받은 노동자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도 좋고 중소기업도 그때는 사정이 좋아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도 거의 나지 않는 그런 황금기를 한 10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로봇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임금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특히 수출 제조업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사람을 더 뽑는 것보다 그 자리에 산업용 로봇을 앉히기 시작했고, 그게 단순 로봇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로봇화율이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적은 노동 투입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가가치를 나누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보통은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을 통해서 월급을 주면서 커진 부가가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월급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돈 쓰면 또 자영업 살고 내수 살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 경제인데, 고용을 통한 분배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잘 나가는 데는 계속 잘 나가고 임금도 계속 오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90%는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제가 첫 번째 이 소득의 미래 관련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에비게일 디즈니 얘기하면서 이거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소득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쭉 올라와서 지금 세계 최고로 높아졌다. 불평등도가 세계 최고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일을 종사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자동화가 진행되면은 누가 제일 타격을 입는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순 로봇에 의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단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LG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위험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별로 자동화에 따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 어디가 있냐. 파란색이 위험이 높은 겁니다. 분홍색이 중간 위험이고요. 노란색이 위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무직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86%.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사무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판매직 아주 높아요. 78%. 영업하고 계시면 판매직이신 겁니다.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이거는 생산 현장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면은 여기에 해당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 직군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세 직군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무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죠. 월급도 제대로 받으시고 다 회사에서 4대 보험도 되고 그런 분들이시죠. 장치 기계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든지 서비스 이런 쪽은 중간 위험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가 일자리 뺏어갈 가능성이 그 위에 있는 분들보다는 낮아요. 물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나 관리자 이런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고 처우가 좋지만 앞으로도 없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위험 직업이죠. 자, 이게 OECD에서 했던 연구 결과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이 중간 숙련 일자리입니다. 파란색하고 하늘색이 고숙련 저숙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직, 판매직,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생산직, 이분들이 다 중간 숙련 일자리인 거거든요. 이분들 일자리가 마이너스 쪽에 가 있죠. 자동화에 따라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OECD에서 모든 국가들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로봇이 가져올 일자리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이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모든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일자리들을 불안하게 할 건데 가장 불안해지는 것은 중간 일자리,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야 되고 어떻게 복지를 확충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라는 거.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